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교육과정 나올각과 사회 기본이론 나올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교육과정 나올각입니다. 우선 사회교육과정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교학방평유나 교학방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밑교 밑평, 뒷교 뒷평 이런 것들을 본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성취 기준에 나온 용어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반드시 1점 이상으로 성취 기준에 제시된 용어로 쓰세요 라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사회는 특히 학자별로 어떤 동일한 개념이라도 지칭하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채점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딱 정확하게 성취 기준에 제시된 용어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에 제시된 용어를 쓰지 않을 경우 채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 기준에 나온 중요 용어, 키워드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양이 좀 너무 많기도 한데 용어만 위주로 본다면 진짜 얼마 안 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1점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각을 한번 재어봤는데요. 세시풍속, 그다음에 중심지, 주민 참여, 지역 문제, 생산 소비 등 경제 활동, 사회 변화에는 곱하기 4가지가 있죠. 저출산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그다음에 법의 역할은 권리 보호, 질서 유지.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정치 참여, 그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다수결, 대화 타협, 소수 의견 존중.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 권력분립 이렇게 9번하고 10번 조금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자유경쟁, 경제정의. 근데 이게 비슷한 말로 바로 또 그 성취기준 해설 및 교학방류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시장경제질서, 그다음에 경제적 평형성, 경제윤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같이 가져왔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세계화, 무역 이런 표현, 그리고 상호 의존 및 경쟁 관계다. 영토 주권 의식, 그 아래 국토 수호 의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개인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이거 다 행위 주체들이죠. 그다음에 세계 시민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 그래도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랑 교수학습 방향,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밑교 뒷교는 중요한 것도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즉 밑평, 그 다음에 평가 방향, 즉 뒷평 이 부분은 강사님께서 보시는 정말 그 극소수의 몇 가지 키워드만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교학방요와 교학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의 기본 요소를 학습할 때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이런 두 가지 되게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묶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촌락과 도시를 학습할 땐 당연히 생활 양식의 차이를 둬야 되죠. 그 다음에 인구수보다는 생산 활동이나 기능의 차이에 주목을 한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도시와 시, 그다음에 산지촌과 산촌을 헷갈리지 말도록 한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강론과 연관 지어서 나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추체험 학습 활동의 예시로 이제 역사신문 만들기, 극화학습, 인물 소책자 만들기 등등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활동 예시이니까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다수결 원칙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민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너무 중요하죠. 다음, 국가기관이 국회, 행정부, 법원으로 나뉘는 이유를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권력 분립 체크해 주세요. 다음에 다양한 사고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특히 이제 고급 사고력 이런 것도 나오고 지리적 사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배우는데 교육 과정에는 관계적 사고랑 생태적 사고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등장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구본 활용할 때에는 평면의 세계 지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왜곡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구본을 활용한다 이런 의미 체크해 가시고요. 이미 기출된 소재죠. 그다음에 뒷교에서 제가 한 개만 꼽자면 이거 시사 자료랑 지역사회 자료 왜 활용하나요? 학습자가 스스로 사회 문제나 쟁점을 탐구하거나 가치를 분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이론 나올 각입니다.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부할 정도로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회가 오히려 기출 분석을 잘만 하면 정말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론에서 막 지엽적이게만 안 나오면 기본 이론 파트는 진짜 먹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가지 찝어드렸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수평적인 학습을 하세요. 수평적인 학습이 뭐예요? 네, 수평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수업 기법에서 사료학습의 유의사항을 쓰는 게 기출에 나왔다면 다른 수업 기법, 그러니까 인물학습, 추체험학습, 시사학습 등등 이것들의 유의사항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게 수평적인 학습이고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거는 첫째는 답 쓰는 방법, 그러니까 키워드 넣는 방법도 익혀야 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저는 이 수평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다른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된 거를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업 기법 하면 장점, 유의사항, 명칭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체험 학습의 장점도 봐야 되고 사료 학습의 장점도 봐야 되고 현장 학습의 장점도 봐야 되고 뭐 극화 학습의 장점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수업 기법을 장점, 유의사항, 명칭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용 구성 원리 편에서는 명칭이란 특징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용어 측면에서는 모형 단계명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 모형 명칭을 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형 명칭이랑 단계명을 다 봐야 되는 거죠. 또 평가 방법 유형이랑 평가 요소가 나왔어요. 그럼 평가 방법 유형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명칭 다 봐야 돼요. 그 뜻도 알아야 유형 명칭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평가 요소 나왔어요? 지기, 태 나눠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형에서 단계별 교사학습 내용 써라. 그러면 이거 개념학습 모형이 원형 모형이에요. 그러면 뭐 탐구학습 모형, 논쟁 문제, 해결학습 모형 다 단계별로 이걸 서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정말 자주 나오는 사회과의 본질 모형 전통인데요. 모형의 교육 내용, 명칭, 문제점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수평적인 학습이 뭔지 확실히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 기본 이론 한눈에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역량, 기능, 고급 사고력 이 세 개가 정말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좋죠? 다음 범교과 학습 주제로 이제 인권교육이랑 다문화교육이 약간 달라요. 이게 우리가 봐서는 뭔가 다문화가 인권에 포함된 것 같은데 싶지만 약간 그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인권교육은 뭔가 인간답게 살 권리, 권리와 이익 보호, 사회적 약자 돕기 좀 약간 플러스의 느낌이 난다면 다문화 교육은 차별하지 마라, 편견 갖지 마라, 같은 국가 내 불평등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러니까 음의 성질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좀 포지티브한 느낌이 인권 교육의 느낌이라면 네거티브한 느낌이 다문화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해라라는 느낌이 인권 교육이라면 하지 마라라는 느낌이 다문화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면 구분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다음 모형과 그에 따른 문제 유형인데요.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죠. 논쟁 문제 학습 모형도 사회적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의사결정 학습 모형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죠. 다음 모형 종류인데요. 법리 모형에 해당하는 건 논쟁 문제 학습 모형, 종합 모형, 즉 사실과 가치를 다루는 종합 모형은 두 가지 의사결정 학습 모형과 논쟁 문제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다음 모형에서 용어 정의 및 개념화 이거랑 개념의 명확화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탐구학습 모형, 그러니까 뱅크스 모형에서는 용어 정의 및 개념화를 왜 해야 하냐? 가설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나 방법을 고안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논쟁 문제 학습 모형에서 개념의 명확화를 왜 해야 하냐? 논쟁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토론 자체가 어렵거나 의견 대립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는 모형이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리적 사고력 세 가지 구분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정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여기에 있네? 이게 분포적 사고고요. 이 주변에 뭐가 있어서 공장이 여기 있는구나. 이게 관계적 사고고요. 이 근처에 이 공장 말고도 이 공장도 있고 이 공장도 있네. 와, 여기는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역적 사고예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아요. 분포적 사고가 점이면 관계적 사고는 선이고 지역적 사고는 면입니다.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다음 사회과의 본질 및 전통인데요. 이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하죠. 학습자 관 이거랑 그다음에 뭘 함양할 수 있는지 반드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사회 기본 이론 한눈에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들이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묶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이니까 이거 위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과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사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과학도 열심히 공부해 갖고 와요. 알겠죠?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